안녕. 오늘 두 번째 수업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진도를 나갈 거예요. 내분점하고 외분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이론책 보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간단하게 증명도 좀 해보려고 해. 자,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타이틀은 그래. 선분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끝이 있는 거지. 길이가 있는 거. 그래서 선분의 내분점. 말 그대로 안쪽에 찍히는 점. 그 다음에 외분점. 말 그대로 바깥쪽에 찍히는 점.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선분의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찍혀지고 그걸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인지 내분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야. 선분 AB가 있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걸 구하라고 한다. 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걸 내가 만약에 P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수직선 위에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럼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점으로 도착을 하는 거야. 자, 다시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점으로 도착.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선분 AB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이 명확하고 그럼 A에서부터 B까지를 두 칸과 한 칸으로 그러니까 2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칸으로 가고 한 칸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결론은 A, B를 3등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두 칸 가고 한 칸 가는 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너희는 말로 써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다시 얘기해서 선분 AB를 A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A에서 시작해서 두 칸 갔다가 B로 한 칸 만에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점이 AB의 내부에 찍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꿔서 BA를 이렇게. 그럼 BA를 이라고 하면은 B에서부터 A까지 이동하는 거고 그럼 B에서 A까지 한 칸 대 두 칸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P라는 점을 우리는 어떤 선분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도착인지 출발과 도착을 잘 보고 몇 대 몇인지를 잘 보고 내분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내분점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내분점을 우리는 공식화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선분 AB를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해서 공식화해 볼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은 우리는 선분 AB를 수직선상에 찍고 그러면은 그 점 A랑 B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스몰 a, 스몰 b라고 놔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점이 만약에 대충 여기 위치에 있다고 칠게. 이 길이가 M이고 여기 길이가 N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P점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의 값을 X라고 놔볼 거야. 자, 그래서 나는 P라는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X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공식으로 만들려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AP 대 PB 그러니까 AP 대 PB의 길이가 바로 M 대 N이기 때문에 요거대로 식을 세우면 AP의 길이는 X-A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B-X 자, 얘가 M 대 N이다. 자, 그래서 얘를 내항해곱 외항해곱 이용해서 비례식을 풀어서 M으로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로 식을 정리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M 더하기 M분의 M, B 플러스 NA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지금 우리 증명을 해본 거야. 근데 내분점 구하는 이 공식이 보기에 되게 좀 복잡하게 생겨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조금 그림처럼 생각을 해볼까 해.
자, 무슨 얘기냐면 A랑 B라는 점. 이렇게. 자, A.B 이렇게 A 값의 좌표가 A, 그 다음에 B 값의 좌표가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얘를 M 대 N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이 비율을 더해서 분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분자로 간다. 더한 값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비율 더한 거랑 X자 곱한 게 분자로 간다 생각은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내가 분모를 왼쪽에 m을 쓰고 오른쪽에 n을 이렇게 써서 더할 거면 분자도 똑같이 m, n 이 순서 지키는 거 주의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게 덧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뺄셈, 외분점에서 뺄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순서 맞추는 거는 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외분점. 자, 방금 봤던 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내분점은 선분의 내부에 찍혔죠. 자, 그럼 이번에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AB라는 점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한번 찾아볼게. 자, 외분하는 점 Q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자, 외분하는 점은 선분의 외부에 찍히거든. 그래서 선분 AB가 이렇게 있으면 AB의 연장선, 그러니까 B의 오른쪽 부분하고 A의 왼쪽 부분에 찍히는 것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해. 자, 이렇게 외부에 찍힐 건데 나는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러면 아까 내분점 읽는 방식이랑 똑같아.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 그런데 나는 두 칸으로 가서 한 칸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대 1로 와야 되니까 A에서 출발해서 2대 1로 와야 되는데 봐봐. A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갖다 칠게.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두 칸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칸, 이렇게 두 칸. 그럼 두 칸을 갔다가 한 칸으로 돌아오려면 한 칸으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움직임인데 나는 B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가 두 칸인데 B로 돌아올 때 이게 한 칸이 될 수 없잖아. 왜냐하면 두 칸보다 칸이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대 1로 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출발은 A가 맞는데 A의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두 칸으로 가서 다시 왼쪽 한 칸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나가서 찍힌 이 점을 우리는 외분점 Q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처럼 BA를로 바꿔보면 그럼 BA를로 바꾸면 B에서 출발해서 Q로 갔다가 A로 오는 거야. 그럼 얘는 한 칸으로 갔다가 두 칸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1대 2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Q도 결국에는 내가 선분을 AB로 얘기하느냐 혹은 BA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봐봐. 만약에 내가 AB를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여볼게. 자,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얘를 P라고 해볼게요. 그럼 A랑 B가 여기 있어. 그럼 얘를 1대 2로 외분하는 거면 한 칸으로 가서 두 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갈까 오른쪽으로 나갈까?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나간다 시키면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크게 갔다가 적게 들어오는 거니까 1대 2로는 못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1대 1로 가려면 왼쪽으로 먼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한 칸으로 갔다가 두 칸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기 찍힌 이 점이 바로 P가 된다. 그래서 이제 외분점은 우선은 비율에 있는 그 숫자에 따라서 왼쪽으로 나가는지 오른쪽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우선 잘 보고 너희가 이거 나가는 방향을 외운다기보다 그림으로 크게 갔다가 작게 돌아오려면 혹은 작게 갔다가 크게 돌아오려면 어디를 먼저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외분점은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도 공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외분점도 똑같아. 이제 공식으로 증명하면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을 건데 공식은 한 가지인데 얘는 뭐 Q라고 놔볼게.
공식은 한 가지인데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나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나는 임의로 m보다 n이 크다라고 m이 n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결국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를 크게 갔다가 조그맣게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점 AB. 자, 얘를 크게 갔다가 조그맣게 돌아오려면 크게 갔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M 대 N으로 나눈 점. 그래서 만들어진 그 점을 나는 Q라고 놓고 마찬가지 점 AB의 값을 AB라고 놓고 그 다음에 Q의 값을 Q 이렇게 놔볼게요. 미안. Q를 X로 놔볼게. 어차피 외분점 구할 거니까 Q를 X. 자, 그래서 나도 여기서 아까 우리 내분점 구했던 것처럼 X를 비례식 세워서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비례식 세워보면 결국에는 얘도 AQ, 선분 AQ 대 BQ의 길이 B가 바로 M 대 N이다 라고 식을 세울 거고 AQ의 길이 구하면 X 빼기 A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 구하면 X 빼기 B니까 M 대 N 비례식 내항해고 외항해고 풀어서 정리를 해서 X를 실제로 구하면 M-N분의 MB-NA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분모가 M에서 N을 순서대로 썼다면 분자도 M하고 N을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 거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분점이라는 것도 A, B하고 얘네들의 값이 A, B라고 하고 M 대 N이라고 했을 때 계산하는 것은 외분점은 M과 N의 차이가 분모 그 다음에 X자로 곱한 것이 분자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 분모를 MN 순서로 갔으면 분자도 MN 순서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화면이 조금 흔들렸네. 자, 이렇게 해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기본 공식 알아봤어. 자, 지금 알아본 것은 수직선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알아봤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직선 위에서가 아니라 얘가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갔을 때 그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으로 확장했을 때 얘는 이제 방금 우리가 내분점이랑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아. 자, 좌표 평면에 A랑 B가 있어. B를 좀 더 위에다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자, A랑 B가 있는데 자, A랑 B의 선분을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A, B 선분을 딱 그려놓고 자, A, B 선분의 내분점을 먼저 볼게요. 자, A, B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누는 점, 내분하는 점 이렇게 M 대 N으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있는 P점의 좌표도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A점하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임의로 잡을게요. A점의 X좌표를 X1, B점의 X좌표를 X2 그 다음에 A점의 Y좌표 Y1 그 다음에 B점의 Y좌표를 Y2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P점 자, P점 중에서 X좌표를 먼저 구할 건데 X좌표를 구하려 봤더니 P점의 X좌표는 결국에 여기가 될 건데 얘를 X라 놓으면 결국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나눈 점이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X좌표를 좀 다 아는데 이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은 어차피 평행하게 될 거니까 비율이 일정하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P점의 X좌표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니까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그냥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X1, X2, M 대 N 이렇게 X자 하면 이대로 나올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Y좌표도 똑같이 P점의 Y좌표도 보니까 이쪽 이렇게 되고요. 그 Y좌표를 Y로 놓는다면 마찬가지 Y1하고 Y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Y좌표도 마찬가지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자, 그리하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 내분점은 구하는 공식이 X는 X끼리의 내분점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적용. x좌표끼리. 그 다음에 y좌표도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가 n이겠다. ny1.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해진다라면 외분점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만약에 외분점을 구하더라도 외분점은 AB의 연장선이나 B의 연장선이 그려지니까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자, 외분점을 예를 들어서 M 대 N인데 M이 크게 나갔다가 적게 돌아온다고 치면 M 대 N으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점이 만약에 외분점 Q라고 논다면 나는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Q의 좌표를 구할 때 얘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 자, Q의 좌표 구할 때도 x1하고 x2까지를 똑같이 m 대 n의 비율로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거니까 외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그 다음에 Q의 y좌표 구할 때도 y1에서 y2까지를 크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똑같죠. m 대 n으로. 그렇기 때문에 Q점의 좌표 구하더라도 외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적용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사실상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아까 처음 엔세임이 증명을 했던 그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좌표 평면에서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기본 증명 간단하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얘랑 관련된 문제가 우리 풍산자에도 있고 이론책에도 있는데 너희가 편하게 풍산자에서 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쉽게 좌표 평면 선분 오케이 여기 우리 풍산자 교재에서 228쪽 자, 거기에서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문제 볼게요. 643번. 자, 643번 보시면 내분점,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그때 PQ의 중점 M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은 P하고 Q부터 구할게요. 자, P를 구해볼게요. 자, P 구하기. 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A점 마이너스 1,3 왼쪽으로 보게 B 4, 마이너스 2 순서 잘 봐야 돼. A랑 B를 2대 3으로 내분.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 P는 더하는 거죠. 자, 내분점은 덧셈이야. 2 더하기 3분의 그리고 X자 X좌표끼리 곱하면요. 8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Y좌표도 2 더하기 3분의 Y좌표끼리 이제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4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외분점. 자, 외분점은 빼기죠. 자, 2 빼기 3으로 해도 되지만 사실상 너희는 분모가 음수가 안 나오는 게 편하니까 이제 만약에 빼기면 3 빼기 2가 조금 더 편하죠. 그러면 1이니까. 대신에 3 빼기로 갔을 때 주의해야 될 거. 그것은 3을 곱한 숫자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3을 앞에다 썼으니까. 그럼 3을 곱한 숫자 먼저 나오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곱하면 8이니까 마이너스 8. 빼기 외분점이니까. 그 다음에 y좌표도 3 빼기 2로 가면 3을 먼저 곱한 y좌표 9에서 그 다음에 2 곱한 거 빼주면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P하고 Q 구했어. 그 다음에 중점 구하려면 더해서 그냥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순 연산. 이 연산을 실수 없이 잘 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너희가 도형으로 파악해야 되는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 자, 이런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조건 A, B가 3BC의 3배다. 자, 보통 이걸 보고 아이들이 보통 1대 3이거나 3대 1 이것만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비율을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선분을 직접 찍어서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문제마다 어디에 찍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얘는 선분의 연장선에 찍혔다고 했어. 자, 연장선에 찍혔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연장선이란 말이 없이 3분을 이렇게 나오면 얘는 간혹 외분점이 되기도 하고 내분점이 되기도 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단 소리야. 아무튼 얘는 연장선이라 그랬으니까 외분점이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AB랑 BC가 자, 요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는 AB 선분대 BC 선분은 3대 1이라는 말은 해.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3대1 외분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AB랑 BC 이렇게 그럼 여기를 3대1 이렇게 나누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C라는 점이 외분점이라 그랬으니까 AB의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럼 나는 C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봐봐. A점의 좌표 나왔어.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나왔어. 그럼 C라는 점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A에서 출발해서 4칸을 갔다가 C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한 칸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결국에는 AB 선분을 4대 1로 외분한 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림 문제에서는 3대 1이 주어져 있지만은 사실상 외분점의 위치를 구한다면 그림으로 파악하면 4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으로 그냥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 괜찮겠지? 그래서 늘상 그림 그려서 해보셔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47번. 자, 얘는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너희가 나와 있는 관계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느냐인데, 자, 지금 보시면 647번에 A점이랑 B점, A 값이 A, B 값이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하고 Q에 A랑 B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의 조합을 한번 보세요. 자, 숫자들의 조합을 보면 지금 A 앞에 3 곱해져 있고 B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은 결론은 A, B 있을 때 얘가 1대 3 이런 식으로 곱했다라는 거지. X자. 자, 그러면서 가운데 덧셈이고 분모가 4인 걸로 봐서 1과 3을 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4라는 값은 3 더하기 1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놨을 때 결론 얘는 선분 AB를 어떻게 한 거지? 1대 3으로 내분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1대 3으로 내분했다라는 걸 판단해서 1대 3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Q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Q도 A랑 B에 지금 2랑 1이 곱해져 있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A, B 아래쪽 초록색을 볼게요. 그럼 여기에 A에다 2 곱하고 B에다가 1 곱해야 되니까 1대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1이니까 결국에 얘는 2 빼기 1이 되는 거지, 분모가. 자, 그럼 지금 얘는 결국 나는 AB 선분을 1대 2로 외분한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얘가 바로 Q가 된다. 그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PQ가 PR의 몇 배가 되는지, 그러니까 K를 구하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왼쪽으로 가볼게. 쭉. 자, 그래서 우선은 A, B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P. 그러니까 P의 위치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 예, 1대 3으로 내분한 점. 그러면 A, B를 1대 3. A, B 요 정도라고 잡고. 이렇게. 자, 1대 3으로 내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4칸이지. 그럼 1대 3으로 내분한 점 P. 얘가 바로 P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찾아볼게. 자, 외분점 구할 건데 외분점은요. A, B를 1대 2로 외분한 점 Q라고 했어. 그러니까 1대 2로 외분한 점 Q.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얘가 1대 2로 외분한 점. 그럼 여기가 바로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림에서 표현했을 때 A, B를 4등분 했던 요거랑 똑같은 게 왼쪽에도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그림에서 봤을 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PQ가 PR의 몇 배인가를 물어봐. 자, 근데 R이라는 점은 문제에서 뭐예요? R이라는 점은 보니까 AB의 중점이 된다. 그럼 AB의 중점이면 P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 있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PQ의 길이는 조그만 걸로 몇 칸이냐면 5칸이고요.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조그만 걸로 한 칸이니까 결론 K는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몇 칸인지 이용해서 그림만 잘 그려도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분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까 이론책에 있었던 요거 내분점, 외분점 이 공식은 이렇게 기억은 하시되 너희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까 알려줬지. 방법적으로 얘가 뭐 A점하고 B점이 있다. A랑 B 계산했던 거 M 대 N으로 계산해서 X자 계산하는 거 단 내분점은 덧셈이고 외분점은 뺄셈이다. 그리고 MN 순서 주의할 거 이렇게 순서 맞춰서 빼는 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사실 내가 좀 뽑았긴 했는데 풍선자에 있는 문제랑 좀 겹치니까 그거는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면 기본적인 선분의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된 것 같고 거기에 잠깐만 답이 여러 개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 있으면 보고 여긴 없네. 문제로 너희가 나중에 겪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내분점, 외분점은 그냥 공식으로 접근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게중심.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지난번에 우리 중선 정리 이야기하면서 무게중심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원래 정의는 세 개의 중선의 교점 이렇게 구하는 게 중선의 교점 이렇게 배운 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방식. 자, 그런데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거야. 이번에는 자, 무게중심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볼게요. 너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 그랬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AM이라는 중선이 있을 때 무게중심이 딱 이렇게 있다라면 중선 위에 있겠지? 그랬을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이 뭐냐면 AG부터 GM까지가 2대 1이다 라고 알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게중심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앞으로 너희가 점 G라는 애는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점 G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만약에 점 M이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점 M. 자, 점 M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 내가 A점하고 G점의 좌표를 알아. 근데 M을 구하려고 해. 그럼 나는 A부터 G까지를 3대 1로 외분한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AG를 3대 1로 외분한 점.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다른 좌표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림을 보고 그냥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 자, 그럼 이제 점 A를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 점 A. 그 말은 뭐냐면 A를 구할 거야. 근데 내가 G하고 M을 알아. 그러면은 A라는 점은 M에서부터 A까지 세 칸 갔다가 G로 2칸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점 A라고 하는 것은 MG를 3대 2로 외분한 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원래 배우는 거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 이거를 배우는 게 맞지만 이거 말고도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분 같은 게 주어져 있을 때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중요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는 무게중심 구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까 해. 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빗줄 치는 것처럼 좌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생기거든. 자,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점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 y2 그 다음에 C를 x3, y3 이렇게 놨어. 자, 그랬을 때 나는 무게중심을 구할 건데 그 무게중심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까 첫 번째 G라는 점은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나타내 볼 거라서
나는 M점의 좌표부터 구할게요. 근데 이제 M점은 B랑 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죠? 자, 그래서 M점은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 무게중심 G를 구해볼게. 그럼 이제 G라는 애는 나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AM을, 자 그럼 이제 A라는 점이 x1, y1, 그 다음에 M점은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2분의 y2 더하기 y3였죠. 자, 얘를 2대1로 내분한 점. 자, 그럼 2대1로 내분한 점을 구할 거니까 무게중심은 내분점이면 2개 더해서 3분의 이렇게 x자로 곱하여 더하면 약분될 거 약분되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남는다. 마찬가지 y좌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증명이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그냥 세 점의 좌표만 알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세 점의 좌표만 알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 자, 기본적인 무게중심은 이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한 가지 조금 깊이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무게중심과 관련된 조금 특별한 도형에서의 또 다른 무게중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삼각형을 ABC 이렇게 주어지고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AB의 중점, BC의 중점, AC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을 DEF라고 했을 때, 참고로 얘는 중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해.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결론만 얘기할게요.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조금만 상상해 볼게. 자, A점의 X좌표를 X1,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를 X2, 그 다음에 C점의 X좌표를 X3. 나는 X좌표만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D점의 X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X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3야. 중점이니까. E점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가 돼. 그럼 이제 나는 이것의 무게중심을 구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원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더해서 나누기 3이잖아. 방금 우리가 증명했던 거. 자, 그러니까 D의 X좌표랑 그 다음에 E의 X좌표 이렇게, 그 다음에 F의 X좌표를 쭈루 다 더했더니 결론은 다 더했더니 2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2배씩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합이랑 똑같다. 자, 그런데 나는 무게중심 구하려면 여기다 뭐 해야 돼? 나누기 3 해야 되잖아. 결론은 나누기 3까지 하니까 그냥 무게중심 구하는 3분의 x1, 2, 3의 합이랑 같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무게중심하고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얘가 중점을 연결한 무게중심은 ABC의 원래 무게중심과 똑같다. 자, 얘가 어차피 다 더해지면 분자도 문자가 그것의 개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날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중점이 아니라 다른 비율로 나눈 삼각형이라면 또 어떨까거든? 자, 두 번째.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얘는 규칙이 있어. A에서 B까지를 M 대 N으로 나눌 건데, 그러면 또다시 B에서 C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M 대 N으로 또 나누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까지를 M 대 N으로 또 비율을 맞춰서 나눴다 칠게. 그럼 지금 얘는 A에서 B 거쳐서 C까지, 그 다음에 다시 A로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점을 DEF 이렇게 놓는다면 결국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DEF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또 어떻게 되겠는가인데,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결론 또다시 누구랑 같냐면 원래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다르지 않다. 이게. 자, 이거는 사실 지금 방금 왼쪽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증명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아는데 그걸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어차피 D의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분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2점의 x좌표도 m 더하기 n분의가 나올 거거든. 그 비율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일정해. 그리고 분자도 결국 m 곱해지고 n 곱해지고 그것들을 다 더하다 보면 왼쪽에서처럼 다 지워지는 형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증명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얘처럼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성질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를 똑같이 이 선분을 2대1로, 그러니까 얘는 A에서 출발해서 한복 그리기처럼 2대1로, 2대1로, 또 2대1로 이렇게 됐을 때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비율로.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럼 PQR의 무게중심 G는 원래 있던 ABC의 무게중심이랑 똑같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무게중심. 그러니까 X좌표끼리 합 나누기 3. 그럼 4, 그 다음에 X좌표끼리 합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4. 따라서 1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게중심과 관련된 것들을 봤고, 자, 이 무게중심 말고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도형이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여기에서는 여기 자 79쪽 우리 이론책 79쪽에 있는 10번 그림을 가지고 할 거야. 각의 이등분선. 자, 얘도 성질이 중요하니까 성질 공부하려고 지금 설명이 여기 먼저 문제풀이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거 각의 이등분선 개념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사실 이게 너희가 언제야?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우면서 봤던 그림이기는 해. 그때 아마 두 가지 그림을 봤는데 A, B, C가 있을 때 내각 이등분선. 그러니까 각 A를 이등분하는 선이야. 그래서 A를 2등분해서 BC랑 만난 점을 D라고 할게요. D가 지금 중점이 아니다. 자, 각의 2등분선이야. 자,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인공은 AD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였냐면 AB 대 AC는 BD 대 DC다. 요거를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 중3 때도 많이 써먹었어. 원 할 때도 많이 써먹었을 거야.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 이 비율이 서로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성질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것들을 너희가 풀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10번을 그냥 저 성질만 갖고 너희가 성질로만 접근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AB 선분 길이 구할 수 있고 점이 나왔으니까 AC 선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D점을 뭐 임의의 좌표로 놓고 길이 B가 이거다라고 놓고 풀 수도 있겠어. 그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얘는 사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배운 것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뭐냐면 무조건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도형을 식으로 판단하고 혹은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을 도형으로 판단하고 등등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내가 A, B랑 AC를 구했다고 칠게. A, B랑 AC의 길이를 직접 구했더니 A, B 길이가 M, 그 다음에 AC 길이가 N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M 대 N 이렇게 나왔다 치면 나는 여기서 점 D라는 애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점 D라는 애는 점 D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 D의 좌표를 이렇게 내분점으로 해석해주면 문제가 훨씬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0번 만약에 AB 길이 직접 구하면 아마도 13이 나올 거야. AC 길이 직접 구하면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 D라는 애를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B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를 5,2라고 놨으니까 얘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그냥 구해버리라고. 그러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13 더하기 5분의
뭐니? 65 더하기 마이너스 20이겠구나. 이렇게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13 더하기 5분의 내분점이니까 26 마이너스 35.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 뒤에 좌표를 구하면 될 거란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이렇게 내각을 2등분하는 것도 배웠지만 외곽 2등분도 배웠거든. 그래서 외곽 2등분까지.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내각 2등분선 그림이 더 익숙하게 많이는 나와. 자, 이번에는 각 A의 외곽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A의 외곽 구할 거니까 A를 이렇게 연장을 할게. 자, BA를 이렇게 연장해서 각 A를 외곽을 2등분해. 이렇게. 자, 여기가 2등분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BC를 쭉 연장을 해서 만난 점. 자, BC를 연장해서 이 선분과 만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을 D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얘도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AB 대 AC는 BD 대 DC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AD 이렇게 주인공이지. 그리고 D점 구하는 게 목표일 거야. 아무튼 간에 너희가 이 그림을 볼 때는 AB 대 AC는 BD 대 DC 이 공식 아마 하트 공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나도 얘를 AB랑 그 다음에 AC를 M 대 N이라고 놓는다면 결국에 BD 대 CD도 M 대 N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점 D라는 애를 외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외분점으로 어떻게? 선분 BC를 M으로 갔다가 N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점 D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선 성질 두 가지까지 봤어. 자, 잘 나오는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까지도 간혹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는 성질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세트 성질과 공식들은 같이 기억해주면 좋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첫 번째겠지만 조금 더 까다롭게 된다면 두 번째 그림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분점, 외분점과 관련해서도 문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풍산자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평면좌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볼 거예요. 지금 앞에 여기 있는 개념은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649번 같은 거 볼 때 A, B 점의 좌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C점을 구하는 문제. 자, 점 A랑 점 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나왔고 점 C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점 C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 y라고 한다면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3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중심의 좌표의 3배 한 것이 각각의 합일 거니까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평행사변형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3가지 배웠을 거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자, 그 중에서 얘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지금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선이 그려져 있을 때 얘가 2등분 된다라는 그 성질을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놓는다면 점 O는 B랑 D의 중점이기도 하고요. A랑 C의 중점이기도 하지. 자,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우리 풀이 과정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듯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의 좌표가 똑같다. 라고 놓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막 되게 좌표 평면을 막 지켜가면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사각형 임의로 너희가 그려. 이렇게. 그러면 A, B, C, D 있을 때 D점의 좌표 모르는 거고요. 자, A점의 좌표가 1,6, B점의 좌표 2,3, C점의 좌표 6,1, 그 다음 D점의 좌표 X, Y 라고 놓는다면 BD의 중점과 그 다음에 AC의 중점이 일치하니까 중점 구한다는 것은 나누기인데 더한 다음에 어차피 나누기가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2 더하기 x는 1 더하기 6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더 편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x는 1 더하기 6이다. 마찬가지 y좌표 3 더하기 y는 1 더하기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가계 이등분선 관련된 문제 볼 건데 65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선 정리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AM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중선 정리.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M의 제곱, 그 다음에 AM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는 거. 그거 이용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빠르게 패스. 자, 655번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문제 써 있죠? 각 A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얘는 내각 이등분선. 아까 우리 블루북에서 봤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냥 그려진다고 할 때, 자, 좌표평면을 대단히 잘 그릴 좌표평면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각 A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럼 그 점 D라고 했을 때 D점의 좌표 구하시오. 그럼 나는 AB의 길이랑 그 다음에 AC의 길이 구해서 D점의 좌표 찾으면 되죠. 자, 만약에 AB 길이 구하면 AB의 길이는 AB 길이 빼고 제곱하니까 36에다가 0이 루트 10은 6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0에다가 8864. 그럼 얘는 8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D라는 점은 3분 BC를 6대 8로 근데 나눠서 갈게요. 3대 4로 내분한 점. 그러니까 B점 좌표 나왔고 C점 좌표 나왔으니까 3대 4 내분점만 구하면 우리는 점 D의 좌표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그거 외에 이제 이런 거 659번처럼 사각형이 마름모인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사각형이 마름모. 자, 마름모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이면 다 마름모라고 할 수 없지만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마름모라 그러면 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 성질을 만족하죠. 자, 그래서 마름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659번은 주의해야 될 거 내가 마름모를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래서 점을 써보면 A 마이너스 2,3 B A, 7 그 다음에 C B, 5 그 다음에 D 2,1 자, 그럼 얘가 대각선을 서로 다른 것은 2등분 하니까 너희가 아까 우리 평행사변형 풀었던 것처럼 대각선 그러니까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워. 그럼 지금 얘는 아마 예측이 가겠지만 중점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면 X좌표끼리 더한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관계식 나오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다 숫자니까 그냥 같은 거 보일 거야.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요.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로는 안 풀릴 거라는 거 느낌이 왔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 정의로 갈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지. 그지?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이니까 나는 이번에 두 번째는 변의 길이 알 수 있으려면 AD 선분 길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과 AB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D 길이 직접 구하면 빼고 제곱 그러면 16에다가 4니까 루트 20. 자, 그럼 이제 AD의 길이는 루트 20이 될 거고 그럼 AB의 길이도 마찬가지 루트 씌우고 A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고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2의 제곱이 4여야 되니까 A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결론 0하고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때마다 B 값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름모가 될 때 만족하는 A랑 B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도형도 그려보면 아마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정말 기본적인 그 평면좌표에서 뭐 여러 가지 잘 나오는 유형들을 본 것 같아.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해가 잘 되셨으면 너희는 오늘 어디까지 풀 거냐면 여기 필수 확인 문제. 자, 필수 확인 문제 235번까지 풀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숙제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중단원 마무리도 어디까지 하냐면 네, 여기 239쪽까지. 이건 아마 숙제로 나갈 거고, 오늘 바로 인증하셔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235쪽까지 문제 풀어서 인증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 검사는 목요일날 진도 나갔던 거랑 토요일날 진도 나간, 오늘 나간 진도 합쳐서 다음 주 목요일날 숙제 검사 받을게요. 그때 한꺼번에 평면좌표 함께 내면 돼. 그래서 우선 진도는 오늘 235쪽까지 풀어서 인증. 그럼 고생 많았고, 문제 한 30분이면 풀잖아. 얼른 시작하도록 합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할게요.